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과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돈도 성공도 명예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이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의 창업자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속아본 인물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장사꾼에게 속고 동업자에게 배신당하며 권력가들의 손에 휘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고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을 몸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충격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네 가지는 반드시 숨겨라. 그래야 평생 네 편이 된다. 여기서 숨겨라, 속여라라는 말은 배신하거나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스스로 지켜야 할 지혜와 절제를 상징하는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숨겨랍니다. 자신의 힘과 젊음을 과시하면은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하려 듭니다. 하지만 약한 듯 힘이 없는 듯 낮추어 보이면 오히려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강한 자 옆에는 경쟁자가 모이고 약한 자 옆에는 동지가 모입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막노동을 하면서도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땀 흘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일을 맡기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최고다 라고 떠드는 사람보다 묵묵히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인정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내 힘을 과시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하게 감추며 진짜 가치를 키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정주영이 던진 첫 번째 시험이자 인생을 지켜내는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 바로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주영이 강조한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돈을 숨겨라 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떠벌리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의 돈을 탐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장사를 시작했을 때 늘 빈손인 척 했습니다. 겉으로는 허술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치밀하게 돈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돈을 움직이는 원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손에 쥐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두가 축하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와 친척, 심지어 알던 사람들까지 찾아와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뒤섞이게 됩니다. 정주영은 바로 이 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돈을 벌고도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국 협상 자리에서도 농담처럼 지갑이 텅 비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냉철하게 계산하고 돈을 도구처럼 다루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분명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하면 돈 때문에 무너진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시작하면 돈은 따라온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집, 차, 명품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를 지켜주는 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만 끌어들이는 걸까요?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당신에게 10억 원이 생긴다면 당신은 주변에 알리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감추고 투자하겠습니까? 정주영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돈을 감추고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것, 바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주영이 남긴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사람을 속여라 였습니다. 여기서 속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을 다 알았다고 믿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첫인상에 속습니다. 누군가는 성실해 보이고 누군가는 믿을 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주영 역시 젊은 시절 수없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리기도 했고 믿었던 이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배웠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다 알 수 없다. 안다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속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겉으로는 다 믿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절대 성급히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실천,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진짜 잣대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누군가가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달 동안 그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아야 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가련제 사람을 속여라. 겉으로는 다 믿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늘 거리를 두어라. 그 거리는 의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간격입니다. 그 간격이 있어야 이제 상대방이 진짠지 가짜인지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SNS에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 투자 제안을 하는 사람, 웃으며 칭찬하는 사람, 그들이 정말 당신의 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정보를 원하고 당신의 이익을 노리는 걸까요? 결국 시간이 답을 줍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성급히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과연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네 번째 원칙은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 바로 마음을 숨기는 법입니다. 정주영이 강조한 마지막 원칙 네 번째는 바로 찾고 머물 소결의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러나 인간관계와 사업에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약점이 됩니다. 정주영은 수많은 협상과 갈등 속에서 이 원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제 웃고 있을 때도 속으로는 계산하고 화가 날 때도 표정을 숨겼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조차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으며 버텼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가 조선소를 세울 당시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수십 번 무너질 뻔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불안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말했지요. 그 모습에 직원들은 사기를 잃지 않았고 협력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마음을 숨긴다는 것은 거짓 미소가 아니라 인내와 절제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삼킬 줄 아는 것, 조급함을 감출 줄 아는 것,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같은 교훈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높은 감정 지능이 QQ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화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협상에서 이기고 불안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기회를 붙잡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불편해도 겉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결국 이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단순한 사업가의 노하우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수많은 시험대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상대는 당신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숨길 수 있다면 오히려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네 가지 원칙을 모두 들었습니다. 건강을 숨기고, 돈을 숨기고, 사람을 숨기고, 마음을 숨겨라. 그렇다면 질문이 이제 남습니다. 이제 왜 굳이 숨기라는 말을 했을까? 드러내지 말라는 이 철학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다음 부분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인생을 지탱하는 네 개의 뿌리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계몽북에 왜 정주영은 굳이 숨겨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겉과 속을 구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겉으로 모든 걸 드러내면 세상은 당신을 이용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면 그 힘을 끌어내려 하고 돈을 자랑하면 그 재산을 노리게 됩니다. 사람을 다 안다고 믿으면은 배신이 다가오고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약점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숨기라고 했습니다. 숨기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방어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네 가지 원칙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맞물리며 하나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뿌리 건강. 젊을 때 그는 누구보다 몸으로 부딪히며 세상을 뚫고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며 안 되면 되게 하라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건강은 보여주기식 과시가 아니라 조용히 지켜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뿌리, 가족. 성공만을 쫓던 청년 시절에도 끝까지 남아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집에 들어와 웃어주는 얼굴이 없다면은 그건 허무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래서 그는 회사를 경영할 때조차 직원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현대가 가족적 기업을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 뿌리, 사람. 그는 수많은 배신을 겪으면서도 원망보다는 배우기를 택했습니다. 사람을 말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어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늘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시험대로 삼았습니다. 넷째 뿌리 돈, 돈을 쫓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하면 돈 때문에 무너진다. 사람 때문에 시작하면 돈은 따라온다. 그는 돈을 단순한 연료로 보았습니다. 물처럼 흘러야 산다고 믿었기에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이 네 가지 뿌리는 서로 맞물려 거대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도전할 힘이 생기고 가족이 있어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깁니다. 사람을 잘 보아야 배신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바로 보아야 성취가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그리고 그 뿌리를 과시하며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혜롭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이 네 가지 뿌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사회에 특히 SNS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SNS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실시간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롭고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삶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인증샷을 올리고 비싼 물건을 사면 SNS에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주영의 철학으로 본다면 이런 행동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간대구 숨겨라 라는 네 가지 원칙은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첫째, 건강을 숨겨라.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대신 조용히 꾸준히 관리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내는 근육보다 속으로 쌓이는 체력이 진짜 힘입니다. 둘째, 돈을 숨겨라. 집, 차,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검소하게 살고 돈을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오히려 자유를 얻습니다. 셋째, 사람을 숨겨라. 팔로워 수나 좋아요 숫자가 진짜 인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보여주는 행동, 작은 약속을 지켜내는 모습 속에서 진짜 사람이 드러납니다. 넷째, 마음을 숨겨라. 불안, 두려움,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는 시대일수록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합니다. 마음을 감춘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을 드러냈습니까? 건강을 자랑했습니까? 돈을 과시했습니까? 혹은 사람을 성급히 믿었습니까? 아니면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까? 정주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겉으로는 속이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지혜롭게 감추고 있는가?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 네 가지 원칙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겸손, 절제, 기다림, 인내라는 덕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주영이 말한 가을게 숨겨라는 단순한 교묘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을 단단하게 만드는 네 가지 덕목이 숨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숨기면 교만 대신 겸손이 자리 잡습니다. 돈을 숨기면 허영 대신 절제가 자리 잡습니다. 사람을 숨기면 성급함 대신 기다림이 자리 잡습니다. 마음을 숨기면 약점 대신 인내가 자리 잡습니다. 겸손, 절제, 기다림, 인내. 이 네 가지가 모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삶의 무게가 짐이 아니라 힘으로 바뀝니다.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벽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기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젊은 창업가가 투자자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기고 다시 웃으며 다음 투자자를 찾아갑니다. 결국 100번의 실패 끝에 101번째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습니다. 무엇이 그를 버티게 했을까요? 바로 인내였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그의 사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정주영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주영 자신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지만 단 한 번도 도전을 멈춘 적은 없다. 예? 그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덕목이 뿌리처럼 그를 지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지금 어떤 덕목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겸손입니까? 절제입니까? 기다림입니까? 인내입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입니까? 다음 부분에서는 이 철학이 왜 지금 이 불확실한 시대에 더 절실한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기술의 급변, 관계의 단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일수록 정주영이 남긴 철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SNS의 건강사진, 명품, 여행기를 끊임없이 올리는 사람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세월이 흐르면 누가 더 단단한 뿌리를 가질까요? 정주영의 네 가지 원칙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건강을 숨겨라 보여주기식 운동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관리하십시오. 내 몸을 자랑하는 대신 내 몸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돈을 숨겨라.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돈을 가치 있게 쓰십시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셋째, 사람을 숨겨라. 말에 속지 말고 행동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넷째, 마음을 숨겨라.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겉으로는 담대하게 웃으십시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끝까지 버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직장에서 동료와 경쟁할 때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할 때 건강을 자랑하지 않고 돈을 과시하지 않고 사람을 성급히 믿지 않고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단단해질 것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네가 모든 걸 다 내보이면 너를 지켜줄 건 아무것도 없다. 숨길 건 숨기고 감출 건 감춰라. 그럴 때 진짜 인연이 걸러지고 평생의 그 동지가 남는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숨긴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이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삶을 성장시키는 균형의 철학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주영의 철학은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성장시키는 균형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늘 도전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모하지 않게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바로 숨김이라는 절제 덕분이었지요. 도전과 겸손, 과감함과 절제, 드러냄과 감춤, 이 상반되는 것들의 긴장 속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 조선소를 세울 때 그는 전 세계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배를 만드냐라는 조롱 속에서 그는 크게 웃으며 우린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치열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두려움은 감추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숨기는 힘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 외국 협상 자리에서 그는 있는 자원보다 없는 듯 말하며 불리한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그 빈틈을 채우려 했고 결국 협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갔습니다. 돈을 숨기는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배신을 겪었지만 성급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습니다. 그 신중함 덕분에 현대는 무너지지 않았고 끝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젊어서는 몸으로 세상을 뚫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몸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체력은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건강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히 지키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네 가지 원칙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그의 전생애를 지탱한 기둥이었습니다. 그가 끝내 거대한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균형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내 삶의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정주영의 철학이 남기는 최종 메시지와 오늘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우에서 유유주를 만든 사람이다.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자신이 있다. 그의 웃음 속에는 네 가지 원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쇠약했지만 건강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은 부도 있었지만 돈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동지와 배신자를 만났지만 끝까지 거리를 지키며 진짜 사람만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숨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건강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돈을 과시하며 사람들의 시기와 욕심을 불러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쉽게 믿고 결국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약점을 스스로 노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삶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는 싸움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보여주기식 삶의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겉으로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겉은 가볍게, 속은 깊게. 이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드러내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켜내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앞으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끝내 굳건히 서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